이민준과 한서연 부부의 사연을 들려줄게요. 그들은 결혼한 지 8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였어요. 매일 저녁 퇴근 후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나누곤 했어요. 이민준이 회사에서 있었던 우스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서연은 깔깔 웃으며 듣고, 자신도 친구와 만난 카페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풀어놓았어요.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오늘도 고생 많았어라고 서로를 다독여주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서연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면 민주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칭찬하며 먹었어요. 그럴 때마다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평화로운 일상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침대에서 민준을 피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밤에 누워서도 등을 돌리고 자곤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 눈길을 주지 않고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민준이 오늘 뭐 할까? 라고 물으면 서연은 모르겠어라고 짧게 답하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서도 각자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민준이 가까이 다가가 안아보려 하면 서연은 더워라고 말하며 몸을 빼곤 했어요. 처음에는 서연이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거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연의 등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어요. 그 밤들은 길고 외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서연은 한숨을 깊게 쉬며 대답했어요. 당신 너무 지루해. 매일 똑같은 일상이야. 정말 지겹다니까.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어요. 그는 멍하니 서서 지루하다니?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서연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결혼 초 제주도 여행에서 바다를 보며 웃던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서연은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속삭였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먼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민주는 다음날 아침에도 서연에게 어제 말 진심이야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커피나 마셔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서연의 변화가 눈에 띄게 시작됐어요. 출근 준비를 할 때 화장을 더 세심하게 하곤 했어요. 예전에는 간단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끝냈는데 이제는 아이섀도를 여러 색으로 블렌딩하고 립글로스를 여러 번 덧바르며 거울을 오래 봤어요. 민준이 오늘 화장 예쁘네라고 말하면 서연은 응이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어요. 옷차림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편안한 티셔츠와 슬랙스 대신 몸매를 강조하는 슬림한 원피스나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치마 길이도 짧아지고 하이힐을 자주 신었어요. 손톱도 새로 관리했어요. 네일숍에서 밝은 핑크색으로 칠하고 작은 다이아몬드 스톤을 붙여 반짝이게 했어요. 민준이 손톱 예쁘다라고 칭찬하면 서연은 새로 했어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어 보였어요. 가방도 바뀌었어요. 실용적인 백팩 대신 고급 브랜드의 토트백이나 클러치백을 샀어요. 가격이 전에 쓰던 것의 2배, 3배는 될 거예요. 민준이 쇼핑백을 보고 새 가방이야 라고 물으면 서연은 필요해서 샀어라고 대답했어요. 민준은 이 변화가 서연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30대 중반이 되면서 자신을 더 챙기려는 거라고요. 나도 따라가야지라고 마음먹고 민준은 헬스장 PT를 신청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어요.
러닝머신에서 달리고 웨이트를 들며 근육을 키우려고 애썼어요. 새 옷도 샀어요. 세련된 폴로 셔츠와 치노 팬츠를 골라 입고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어때? 나도 좀 변했지 라고 보여줬어요. 하지만 서연은 TV를 보며 괜찮네라고만 했어요. 민준의 노력은 그냥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듯 했어요. 민준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PT 수업에서 오늘 벤치프레스 80kg 들었어라고 서연에게 자랑하면 그녀는 수고했어라고 건조하게 답했어요. 저녁에 함께 산책을 제안해도 서연은 피곤해라고 거절했어요. 민주는 혼자 헬스장에 가며 서연의 변화를 곱씹었어요. 그녀의 화장대에 새로 산 향수병이 늘어나는 걸 봤어요. 달콤한 플로럴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준이 이 향수 새로 샀어 라고 물으면 서연은 응, 좋아 라고 말하며 손목에 뿌려 보였어요. 하지만 그 향기는 민준에게 낯설고 멀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서연이 갑자기 골프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골프 배워볼까 해. 긴장도 풀리고 좋을 것 같아. 민준이 골프? 왜 갑자기? 라고 물으니 서연은 그냥 관계도 넓히고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특히 관계 넓히는데 딱이야 라고 강조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민준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래, 해봐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바로 집 근처 스크린 골프장에서 1레슨을 등록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레슨 후 집에 돌아오면 오늘 드라이버 스윙이 좀 나아졌어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민주는 그 미소를 보며 희망을 가졌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드는 계기가 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레슨 날이 늘어나면서 서연의 귀가 시간이 늦어졌어요. 처음에는 9시에 돌아오던 게 10시, 11시로 미뤄졌어요. 민준이 늦었네 라고 물으면 서연은 레슨 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라고 했어요. 민준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서연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자주 오고 그녀가 웃으며 답장하는 걸 봤어요. 누구야? 라고 물으면 골프 친구라고만 대답했어요. 서연이 골프 가방을 챙길 때 민주는 문 앞에서 재미있게 하고 와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어요. 민주는 혼자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밤 서연의 차 소리가 들릴 때까지요. 서연의 변화는 더 세밀해졌어요. 골프 레슨 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벌 갈아입으며 골랐어요. 스포츠웨어지만 타이트한 레깅스와 크롭탑을 입었어요. 스윙 자세를 제대로 봐주려면 이렇게 입어야 해라고 서연이 설명했어요. 민준이 나도 같이 갈까? 라고 제안하면 혼자 할게. 신경 쓰여라고 거절했어요. 레슨 후 돌아오면 서연은 샤워를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민주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보며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지만 좋았어라는 짧은 답만 돌아왔어요. 서연의 가방 속에 새 골프 장갑과 볼이 보일 때마다 민주는 불편한 기분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일상이 골프로 가득 찼어요. 출근 중에도 골프 앱을 확인하고 점심시간에 골프 영상을 봤어요. 민준이 저녁 밥상에서 골프 재미있어 보이네라고 말하면 서연은 응,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신나라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열기가 느껴졌어요. 반대로 민준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민준이 우리 주말에 데이트할까? 라고 제안해도 서연은 골프 약속 있어라고 했어요. 민준은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서연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변화된 몸을 거울에 비춰보며 이게 소용없나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연의 화장대에 립스틱 종류가 늘어났어요. 빨간색, 핑크색, 누드색으로 다양했어요. 민준이 이제 화장품 가게 차릴 수 있겠네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면 서연은 웃으며 여자라서 그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긴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사업관계 넓히기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서연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궁금했어요. 골프레슨 선생님에 대해 물으면 그냥 프로 골퍼여라고만 대답했어요. 민주는 PT 시간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서연의 늦은 귀가와 웃는 메시지들이 신경 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골프레슨을 마치고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민준이 오늘도 늦었네라고 말하자 서연은 레슨 후에 동호회 사람들하고 이야기 좀 했어라고 했어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호회? 언제 가입했어? 라고 물으니 서연은 최근에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어요. 민준은 더 캐묻지 못하고 그래라고만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서 서연의 등을 보며 민준은 불면의 밤을 보냈어요. 서연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지만 민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서연의 옷장에는 골프 의상이 점점 많아졌어요. 밝은 색상의 폴로 셔츠와 스커트, 모자까지. 민준이 세탁을 하다 보니 새 옷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만큼 샀어? 라고 물으면 서연은 필요한 거야 라고 했어요. 민준은 자신의 새 운동복을 보며 비교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아침에 커피를 타주며 민준이 오늘도 골프? 라고 물으면 서연은 응, 기대돼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민준에게는 아프게 다가왔어요. 관계의 균열은 점점 깊어졌어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하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빼곤 했어요. 저녁에 TV를 함께 보다가 민준이 예전처럼 안아줄까? 라고 말하면 서연은 졸려라고 하며 일어났어요. 민준은 혼자 남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 불빛들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서연이 골프 가방을 들고 나갈 때마다 민준은 문을 닫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길 바래라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서연의 변화는 외모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드러났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골프 잡지를 봤어요. 민준이 저녁을 차려주면 고마워라고 말하지만 먹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식사 중 대화가 없어지자 민준은 요즘 회사 어때? 라고 물었어요. 서연은 바빠라고만 했어요. 민준의 PT 성과를 이야기해도 서연은 좋아 보이네라고 건성으로 답했어요. 민준은 점점 외로움을 느꼈어요.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부부일이라 참았어요. 어느 주말 아침 서연이 골프 레슨을 위해 일찍 나서려 했어요. 민준이 오늘은 쉬자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약속 있어서 안 되라고 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민준은 빈집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서연의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고 서연의 소셜미디어를 봤어요. 최근에 올린 사진들, 골프장에서 웃는 모습이 많았어요. 댓글에 낯선 이름들이 보였어요. 민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서연의 골프 열정은 계속됐어요. 집에 골프책이 쌓이고 TV에서 골프 채널을 자주 틀었어요. 민준이 나도 배워볼까? 라고 말하면 서연은 너는 PT나 해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의심됐어요. 민준은 헬스장에서 더 열심히 운동했어요. 땀을 흘리며 서연을 떠올렸어요. 내가 변하면 그녀도 돌아올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새로운 내일, 새로운 가방, 새로운 향수. 모든 게 새로워 보였어요. 관계는 점점 냉랭해졌어요. 밤에 서연이 등을 돌리고 자는 게 습관이 됐어요. 민주는 그녀의 등을 보며 사랑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말로 꺼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출근하며 늦을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민주는 알았어라고 대답하며 문을 닫았어요. 그날도 서연은 늦게 돌아왔어요. 민준의 기다림은 길어졌어요. 불안과 외로움이 쌓여갔어요. 서연의 사업 이야기들이 늘어났어요. 골프로 새로운 클라이언트 만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민준이 누구? 라고 물으면 아직은 비밀이라고 웃었어요. 민준은 그 웃음이 불편했어요. 서연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민준의 시선이 갔어요. 그녀가 메시지를 확인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민준은 참았지만 마음속에서 의심이 싹 텄어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민준은 자신의 노력을 돌아봤어요. PT로 변한 몸, 새 옷,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여전했어요. 지루하다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민준은 거울 앞에서 나도 변해야 해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골프 레슨은 계속됐어요. 집 근처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일, 수업,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민준은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이 레슨 후에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줬어라고 말할 때 민준은 좋겠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커졌어요. 서연의 삶이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은 혼자 산책하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결혼식 날 서연의 행복한 얼굴, 그때의 약속들. 이제 그 모든 게 위태로워 보였어요. 이 사연의 시작은 이렇게 평화가 깨지는 순간부터였어요. 민준과 서연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다음 단계에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서연의 골프 레슨이 시작된 후로 그녀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오후 6시쯤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곤 했어요. 민준이 장을 봐온 재료로 요리를 시작하면 서연은 옆에서 채소를 썰며 웃었어요. 오늘 무슨 반찬 할까? 라고 물으면 그녀는 김치찌개가 좋을 것 같아라고 대답하며 팔을 걷어붙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녁 8시, 9시가 돼도 서연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시계가 이미 10시 반을 넘긴 때예요. 민주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TV를 켜놓은 채 기다리다 지쳐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오면 늦었네. 라고 물으면 그녀는 레슨이 길어졌어 라고 말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아니면 골프 친구들 만나고 왔어 라고 하면서 샤워실로 직행했어요.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민준의 마음에 작은 가시가 밝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레슨을 마치고 돌아와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샤워를 갔어요. 민준은 무심코 그 핸드폰을 힐끔 봤어요. 갑자기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어요. 오늘 내 자세 정말 예뻤어. 오늘 밤 더 좋은 자세로 가르쳐 줄게. 발신자는 태호 선생님이었어요. 서연이 자주 언급하던 강태호, 그 골프 레슨 선생님이에요. 민준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어요.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민준은 애써 웃으며 밥 먹을래?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를 끌어안고 천장을 바라보며 그 메시지를 곱씹었어요. 자세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골프 스윙 자세일까? 아니면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애썼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도 레슨 가라고 말하면 민주는 재미있게 해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주는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서연의 변화를 떠올리며 아마 오해일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이제 서연의 모든 행동이 태호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서연이 화장을 고치며 거울을 볼 때 민주는 오늘 왜 이렇게 신경 쓰네? 라고 물었어요. 서연은 그냥이라고 대답하며 립스틱을 덧발랐어요. 그 향수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달콤하고 진한 플로럴 향, 예전에는 쓰지 않던 거예요. 민준이 코를 킁킁거리며 새 향수야 라고 하면 서연은 골프 가면서 뿌렸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에는 그 메시지가 스쳤어요. 태호 선생님이 좋아할까? 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서연의 골프 가방을 보니 안에 새 클럽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언제 샀어? 라고 물으니 서연은 태호 선생님이 추천해줘서라고 대답했어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지만 서연은 눈치채지 못한 듯 웃으며 이 클럽으로 스윙하면 자세가 좋아진대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서연이 또 늦게 나갈 준비를 했어요.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목걸이를 걸며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어요.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간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어요. 민주는 누구? 라고 물었지만 서연은 골프 모임 친구들이라고만 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날 민주는 저녁을 혼자 먹고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어요. 시계가 10시를 지나 11시가 됐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서연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입가에 살짝 번진 립스틱, 머리카락이 살짝 헝클어진 모습이었어요. 민준이 재미있었어? 라고 물으면 서연은 오랜만에 신났어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그 미소는 민준에게 익숙했어요. 결혼 초 데이트 후 집에 돌아올 때 지었던 그 미소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태호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서연이 샤워를 하러 가자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이게 정말 친구들 모임이었을까? 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후로 서연의 행동이 더 수상쩍어졌어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놓아두곤 했어요. 민준이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사진을 볼 때도 봐봐라고 웃으며 건네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핸드폰을 항상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챙겼어요. 식사 중에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고 웃으며 답장했어요. 민준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회사 동료라고 대답했어요. 심지어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욕실 선반에 올려놓고 갔어요.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물소리가 나면 민주는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왜 핸드폰을 들고 가? 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했어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이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챙겨 들었어요. 민준이 장난스럽게 화장실 갈 때까지 라고 말하면 서연은 습관이야 라고 웃으며 문을 닫았어요. 그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민준의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어느 저녁 서연이 잠든 척 누워있을 때 민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예전처럼 패턴을 입력하려 했지만 오류가 떴어요. 민마가 바뀌었어?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연을 봤어요. 그녀는 고르게 숨을 쉬며 자는 척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어? 라고 물었어요.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회사 보안 때문에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결혼 초 그들은 서로의 비밀번호를 공유했어요. 믿음의 상징이야라고 서연이 말하며 웃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 믿음이 깨진 거예요. 민주는 출근길에 핸드폰을 쥐고 태호 선생님을 검색해봤어요. 골프 강사 프로필이 나왔어요. 젊고 잘생긴 얼굴, 미소가 매력적이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이 서연을 다니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서연의 늦은 귀가는 계속됐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레슨 날이었어요. 서연이 오늘 늦을 수 있어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민주는 집에서 기다리다 지쳐 산책을 나갔어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며 서연을 기다렸어요. 10시 반이 지나 11시가 됐어요.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언제 왔어? 라고 민준이 물으면 서연은 방금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뺨이 살짝 붉었어요. 민준이 가까이 다가가자 향수 냄새에 섞인 다른 냄새가 났어요. 남자 코론 같은 거예요.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니 서연은 레슨하고 친구랑 밥 먹었어라고 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태호와 라는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의 등을 보며 누웠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준의 마음은 소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출근 준비 중 서연이 골프 옷을 챙기며 태호 선생님이 새로운 기술 가르쳐 준대라고 말했어요. 민주는 좋겠다라고 대답하며 웃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연이 집을 나서자 민주는 그녀의 화장대를 뒤졌어요. 새 립스틱이 여러 개,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태호, 팔씨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주는 그걸 주머니에 넣고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메모를 꺼내보며 이게 레슨 시간인가? 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연의 핸드폰 의존은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고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민준이 TV를 보며 함께 볼까라고 하면 서연은 응이라고 하면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장하고 가끔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준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라고 물으면 서연은 골프 동영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믿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민준은 가까이 다가가 화면을 봤어요. 잠금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어요. 내일 기대되라는 메시지, 발신자는 태호였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 돌아오자 그는 애써 모른 척하며 커피 마실래? 라고 물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쌓였어요. 서연이 출근할 때 가방을 챙기며 오늘 미팅 많아라고 말하면 민주는 골프 미팅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서연의 옷을 세탁할 때 블라우스에 묻은 얼룩을 봤어요. 립스틱 자국 같았어요. 이게 뭐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연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헬스장에서 더 열심히 운동했어요. 땀을 흘리며 내가 부족했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미소, 늦은 귀가, 숨긴 핸드폰, 모든 게 태호를 가리키는 듯했어요. 어느 주말 서연이 골프대회 준비로 바빠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민주는 집에 혼자 남아 서연의 서랍을 열어봤어요. 안에
콘돔 상자가 있었어요. 사용된 흔적이 보였어요.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는 상자를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정말 눈물이 흘렀어요. 서연이 돌아오자 민준은 피곤해 보이네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레슨 열심히 했어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웃음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의심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 됐어요. 민준은 밤에 서연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속으로 물었어요. 관계의 균열이 이제는 깊은 골이 됐어요. 그리고 서연의 골프 레슨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말에 한두 번이었는데 이제는 평일 저녁에도 나가곤 했어요. 화요일, 목요일뿐만 아니라 수요일까지 추가됐어요. 심지어 금요일 저녁에도 레슨 잡혔어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어요. 민주는 저녁을 혼자 먹고 기다리다 지쳐 TV를 켜놓은 채 졸았어요. 서연이 돌아오면 시계가 11시를 넘긴 때예요. 그녀의 얼굴은 항상 붉고 눈빛이 반짝였어요. 민준이 오늘도 늦었네라고 말하면 서연은 스윙 연습이 길어졌어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민준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서연이 레슨 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시간을 오래 보냈어요. 머리를 빗고 컬을 넣으며 스타일링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화장은 더 세밀해졌어요. 아이라이너를 날카롭게 그리며 립글로스를 여러 번 덧바르며 입술을 윤기나게 했어요. 옷은 골프웨어지만 몸에 딱 붙는 탑과 레깅스예요. 마치 파티에 가는 듯한 스타일이었어요. 민준이 골프 가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어? 라고 물으면 서연은 편해서 그래라고 말하며 가방을 들었어요.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예전 서연은 운동복처럼 편안한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하이힐 같은 골프화까지 신었어요. 어느 저녁 민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연을 따라 나섰어요. 집에서 나와 그녀의 차를 멀리서 지켜봤어요. 서연의 차가 스크린 골프장 쪽으로 가지 않고 근처 번화가로 향했어요. 민준은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9시 반쯤 서연의 차가 한 고급 칵테일 바 앞에 멈췄어요. 민준은 길 건너에서 지켜봤어요. 서연이 내려서 바 안으로 들어가자 태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웃었어요. 태호의 손이 서연의 팔을 살짝 스쳤어요. 민준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그는 바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이 민준을 보고 놀라서 일어났어요. 민준아, 너 여기 왜? 태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그들은 재빨리 거리를 벌렸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태호 선생님이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만난 거야. 편해서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민준을 피했어요. 태호가 내 레슨 후에 이야기 좀 하다가 라고 덧붙였지만 민준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그래, 조심히 들어와라고 말하며 먼저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떨림이 거짓말의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민준은 스크린 골프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태호 선생님의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저녁 레슨도 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직원이 태호 강사는 오후 6시까지만 근무해요. 밤 레슨은 없어요라고 대답했어요. 민준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연의 말이 거짓이었어요. 그는 출근길에 그 말을 곱씹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녁에 서연이 레슨 어땠어? 라고 물으면 민주는 좋았어 라고 건성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왜 거짓말을 해?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며칠 후 서연이 새로운 프라이빗 골프장으로 옮겼어라고 말했어요. 주소는 지도에 나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민주는 의심이 커져서 다시 따라 나섰어요. 서연의 차를 쫓아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녀가 작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문에 간판이 없었어요. 민주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서연이 안으로 들어가자 불이 켜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을 통해 봤어요. 서연이 태호와 서 있었어요. 태호가 서연의 팔을 잡고 스윙 자세를 고쳐줬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태호의 손이 서연의 허리에 내려가고 그녀는 피하지 않았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태호가 서연의 무릎에 손을 올렸어요. 서연은 웃으며 그렇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오래된 연인처럼 따뜻했어요. 민주는 그 장면을 보며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서연의 입모양이 태호 선생님, 오늘 절대 잊지 않을게요 라고 움직였어요. 민주는 재빨리 물러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운전했어요. 왜 나한테? 그날 밤 서연이 돌아오자 민주는 자는 척 누웠어요.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 충격 후 민주는 바로 대면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감시자가 됐어요. 그는 그 비밀 골프장 대기실 구석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다음 날 서연이 레슨을 간 후 민주는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서연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오빠, 오늘 떨려서 그래. 손 잡아주면 정신 못 차려요. 태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더 잡아줄게.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는 다음으로 차에 블랙박스를 달았어요. GPS 추적기도 설치했어요. 서연이 모르게 작업했어요. 출근 전에 차를 확인하며 이게 증거가 돼야 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서연이 태호의 차에 타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결혼 후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태호가 서연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받아들였어요. 민주는 영상을 보며 몸이 떨렸어요. GPS 데이터는 서연의 차가 강남 쪽으로 자주 갔다는 걸 보여줬어요. 어느 날 차가 호텔 주차장에 40분 동안 멈췄어요. 민주는 주소를 확인했어요. 태호의 개인 빌라였어요. 그는 인터넷으로 태호의 주소를 알아봤어요. 맞았어요. 민준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그는 블랙박스를 더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로 바꿨어요. 차 안 깊숙이 숨겼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클럽 멤버랑 저녁 먹고 올게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민주는 앱을 켜고 기다렸어요. 녹음이 시작됐어요. 서연의 웃음소리와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다렸어. 태호가 말했다. 그 자세 다시 해줄게. 오늘은 몸으로 기억하게 해줄게.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리를 죽인 채 울었어요. GPS는 모텔 근처에서 1시간 42분 동안 멈췄어요. 민주는 모든 파일을 압축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이게 끝이야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민주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상간 소송도 태호를 상대로 제기했어요. 서연이 집에 돌아오자 민주는 테이블에 두꺼운 봉투를 놓았어요. 서연이 열어보니 법적 서류였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이 폴더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메시지 스크린샷, 블랙박스 비디오, 호텔 CCTV 사진, 차 안녹음, GPS 로그가 있었어요. 이게 네가 한 짓의 증거야. 사생활 침해가 아니야. 불륜이야. 서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그냥 배우다 의지하게 됐어. 모르게 민주는 차갑게 웃으며 늦었어. 이제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피고야. 법정에서 서연과 태호가 고개 숙였어요. 차 안 녹음과 모텔 출입 비디오가 결정적이었어요. 민주는 보상금을 받고 재산을 모두 가졌어요. 아이가 없어서 나눌 게 없었어요. 판결 후 서연이 돌아가자라고 애원했지만 민주는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네가 짓밟았어. 돌아올 길 없어라고 말했어요. 태호는 골프협회에 제보됐어요. 부적절한 관계로. 게다가 현금 수입 미신고로 탈세 신고됐어요. 5천만 원 벌금, 재산 압류, 출국 금지됐어요. 지역 뉴스에 나왔어요. 센터에서 쫓겨나 골프 커뮤니티에서 사라졌어요. 서연은 가족 지지를 잃었어요. 명예를 중시하는 집안이라. 상간녀 소문이 퍼져 직장 구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반지하 방에서 살았어요. 그녀가 메시지 보냈어요. 태호가 날 버렸어. 연락 끊었어. 민주는 지우고 답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해방감을 느꼈어요. 민주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지옥을 겪었지만 진실을 증명했어요. 서연과 태호가 사회의 그늘에서 받는 벌이 자신의 고통보다 길고 깊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이제 자유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서울의 하늘을 봤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